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 뭔가 좀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좀 지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회사의 존폐가 이렇게 위험해진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연예인이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인이 또 한순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본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걸 한순간에 잃는다든지, 또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죠. 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행 이런 걸로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이뤄놓은 그 부의 크기,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그 부를 쌓았느냐, 얼마나 제대로 그 성공의 길을 걸어왔느냐,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제대로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 좋은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시간이라든지 또 뭐 제 멘티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얼마나 모으고 싶냐,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싶냐 질문을 해보고요. 그러면 뭐 다들 천차만별로 얘기합니다.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 3000만 원을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또 훨씬 더 중요하게 스스로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냐, 이거부터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생각나는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부자 가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가문 있으십니까? 그럼 대부분 어딜 얘기하냐면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부자 가문이죠. 그 이탈리아의 문화 부흥을 이끌고 선도했던. 근데 그 메디치 가문이 부를 이어온 그 기간이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부를 이어온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받는 가문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죠. 그 금융으로 일으켰던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부자 가문인데, 스웨덴 GDP의 한 30% 정도를 그 한 가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가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메디치 가문이나 발렌베리 가문보다 훨씬 더 길게 그 부를 이어온 아주 훌륭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경주 최부잣집이 어떻게 해서 그 3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부를 이어왔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아주 좋은 멋진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이 책을 쓰신 분은 영남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전진문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마디로 경주 최부잣집은요, 1600년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제 부를 일으켜서, 최근,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까지, 10대에 걸쳐서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 어마어마한 부를 계속 유지해온 아주 대단한 가문이고, 그리고 뭐, 그 마지막도 뭐 어떤 몰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해서, 그 교육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구의 영남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영남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문의 부를 이용해서. 사회에다 환원한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럼 과연 경주 최부잣집이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부를 이어왔느냐. 그 비밀이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에는 어떤 부의 원리, 그게 아주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경주 최부잣집은 그 초대의 그 부자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10대를 이어져 온 이 가문만에 아주 중요한 가훈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훈. 이 가훈이야말로 이 경주 최부잣집 300년을 이어온 그 부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지켜야 될 가훈이 있고 또 개개인이 지켜야 될 가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육훈이 있습니다. 육훈. 6가지 훈령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방송 만드는 거고요. 자, 그 육훈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육훈의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뭐 어디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면은 최고가 되라, 항상. 회사에 들어가도 사장이 되라. 최소한 임원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기서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너무 벼슬을 높이까지 올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둘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기본적인 지금의 원리, 지금 자본주의의 원리는 가능한 많은 거, 그죠? 가능한 크고, 가능한 많이가 원칙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 경주 최부잣집도 최대한 열심히 성실히 유능하게 노력을 해서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10만석, 20만석, 30만석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재산으로 지니는 것은 만석 이상으로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면서 항상 만석 이하로만 유지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셋째는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이고 또 우리 가문은 또 많은 걸 갖고 있으니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타 지역의 나그네들, 과객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또 우리 가문, 우리 집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 흉년기, 그러니까 농업이 근간인 시대였기 때문에 뭐 흉년도 오고 풍년도 오고 번갈아 왔을 텐데 흉년기 때, 한마디로 남이 힘들 때 그런 남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재산을 취하는 그런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부를 늘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세상의 근본을 알았던 것이죠.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이건 뭐 이제 다분히 조금 약간 구시대적인 그런 원리이긴 합니다만 꼭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담겨진 원리를 보면 되는 거죠. 뭐냐면 항상 무언가 시작하고 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 마인드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 왜 뭐 영화를 봐도요. 옛날 무술 영화 같은 걸 봐도 어떤 대단한 이 스승님 밑에 가서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물만 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신 자세, 마음 자세, 이거를 다지라는 그런 의미. 어떤 현대 자기 경영의 그런 원리 같은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꼭 이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것인데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무처럼 300년 동안 내려왔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여섯 번째 가훈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 뒤통수 한 대를 콱 맞고 가슴이 찌릿했어요. 어떤 저런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같이 그리고 내가 힘을 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내 이웃을 보살피겠다. 사회를 더 좋게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런 적극적인 마음가짐. 저런 게 이 부자 300년을 이어온 그런 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6가지 가훈을 잘 살펴보면 지금 어떤 현대 경영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경영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경영 이론도 들어가 있고요. 정도 경영도 들어가 있고 도덕 경영도 들어가 있고 책임 경영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를 이어왔는지 저는 참 책을 읽는 내내 놀라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책에서 이 목차만 봐도 대단하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게 간단히만 소개시켜드리면 부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아까 얘기했고 한국적인 인간관계의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한다.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솔선수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얘기고요. 군림하지 않고 경영하는 중간 관리자를 세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크고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관리자로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관리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떤 분, 직장인이더라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또 내 가정을 또 내 주변, 내 회사, 내 사회, 내 이웃을 정말 제대로 경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뿌리는 무엇인지를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좀 이제 물질주의적인 게 좀 많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고 아마 앞으로 이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고 더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그런 현상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지금 많은 부를 쌓았느냐, 너 어디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부잣집 큰 집에 사느냐, 어떤 뭐 명품을 걸치고 다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떤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그런 게 이제 너무나 만연화되어 있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쌓은 부, 그 사람의 어떤 성공,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부를 어떻게 쌓았느냐, 그리고 그 부를, 쌓은 부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태도와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부를 쌓아가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보다 나는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명확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